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경입니다. 이게 뭐 사실적인 내용과 법리적인 부분은 우리 장영수 교수님, 능률 법관님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겠다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볼까. 그래서 그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일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이 민주주의가 하도 남용되다 보니까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또 민주주의에서도 이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 앞에다 자유자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에 들어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게 아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한 용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아마 제일 먼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에도 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남용하다 보니까 마치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면 다 모든 것이 민주적인 것으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사회 현상이 그리고 사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 그 위원정당 해산 심판 사건으로 이제 앞으로 아마 우리 사회가 좀 더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정당 제도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영수 교수님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당 제도가 우리 헌법 질서에 꼭 필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 계셨지만 이 정당 제도 자체가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방법인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아직도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거의 없어졌지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결국 지역이라든지 이 어떤 국민의 숫자 때문에 결국 의사를 대변해야 될 어떤 집단이나 그런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당제도가 영국부터 출발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는 것이고요.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위원정당 해산 심판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그 역사적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 장영수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독일에서 결국은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등장했던 헌법 재판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것이 헌법 재판제도의 하나의 일종으로 간 것은 정당제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어떤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결국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시키고 또 그것을 갖다 형성하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보호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경험을 과거에 제도가 없을 때 했습니다만 1960년대 이후에 헌법을 잠깐 들어갔다 오늘날까지 계속 위원정당 해산 심판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실제로는 해산 심판 청구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변화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만 1950년대 독일과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틀리지만은 또 한편에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협을 주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휴전선에 가보면은 우리가 평화롭게는 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국가의 힘 그리고 그 존립의 근거가 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항시라도 우리에게 전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그런 집단과 더불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현실과 50년대 현실과 한국의 현실이 아까 우리 장 교수님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 현실적인 현실을 놓고 봤을 때도 그때와 우리가 사실은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때보다 사회가 발전했고 고층 건물이 서졌고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더 갖게 됐다는 것 뿐인데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정당과 심판과 관련해가지고 항상 논의되는 게 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냐 자유국가에서 민주국가에서는
사상의 자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유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왜? 우리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제도도 국가가 존립하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없는 정당이 있습니까? 정당 없는 국가는 있어도 국가 없는 정당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존립의 근거는 뭡니까?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존립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헌법 질서를 위협한다면 당연히 그 위협은 요소는 제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전체 국가 공동체를 위한 것이지 특정 계층이라든지 특정 집단이나 일정 부분의 어떤 집단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헌법 질서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집단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상의 자유, 내심에 있을 때는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표출될 때는 거기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따릅니다. 왜? 공동체 질서와 충돌되는 사상의 자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질서는 뭡니까?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자유가 무한한 자유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항상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그런 책임과 의무가 다하지 않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단순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 37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을 받는다고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딱 뒤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단 본질을 침해해서 안 된다는 건데 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고문이 존재합니까? 고문을 받으면 당연히 거기다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독재 시절에나 하던 얘기를 오늘날 이 시점에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대적 착오고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헌법 질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라고 보여요. 어떠한 국가의 조직과 제도와 틀도 헌법 질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제도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 있는 것이지 헌법 질서를 벗어난 정당 제도는 존립하지 않는다.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들어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